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갑작스럽게 경영권 찬탈 시도가 있었다며 감사에 착수한 것은 자신이 최근에 한 내부 고발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 아일리시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을 해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데뷔한 아일리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민 대표는 아일리스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온라인을 뒤덮었다며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해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 전문 백세희 변호사는 YTN에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현출된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메이크업, 헤어, 의상, 안무, 무대에서의 대열 등이 한데 모여 풍기는 아이돌 그룹의 분위기와 각 요소의 기준이 되는 콘셉트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상과 안무의 경우 창작적 결과물이 현출된 표현물이므로 세부적인 면에서 대칭되는 유사성이 상당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또 아일리스의 활동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며 홍보 방법 등 운영 방식에 있어 자본이나 시간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가 있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성과 도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뉴진스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 계정에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서 민 대표는 혹시 버블검 가편은 언제 될까라고 물었고 감독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민 대표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뭐 마시는 거 보내줄까? 스튜디오 어디냐라고 물었고 감독은 괜찮습니다. 가편 보시고 괜히 보냈네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 일단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가편 보고 먹고 힘내서 다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감독은 민 대표가 보내준 배달 음식 사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이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대화는 민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빚기 직전인 지난 21일 오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예정대로 공개된 뉴진스 신곡 버블검 뮤직비디오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기준 조회수는 1,500만 뷰를 넘어섰고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오는 5월 24일 새 싱글 하우스위트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은 민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 25일 K-팝 센세이션 방탄소년단의 뒤에 있는 한국 회사가 자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이브 측의 성명을 통해 민 대표가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모 회사에서 분리하려고 시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민 대표가 무속인에게서 경영 지도를 받았다고 비판한 내용까지 상세히 전했습니다. 이어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혐의를 부인하고 경영권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사태를 돈이 되는 K-팝 산업을 강타한 최신 분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카카오와 SM 엔터테인먼트 간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과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간 분쟁을 거론하며 K-팝 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한국증권가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뉴스위크 일본어판은 하이브가 왜 뉴진스가 컴백하는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감사를 실시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둘의 화해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기까지 와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좋은 건 민 대표가 물러나고 뉴진스는 그대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지만 멤버들이 민 대표와 독립을 지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속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인해 활동에 큰 지장이 따른다고 내다봤습니다. 가장 최악은 계약 해지 소송이 꼬이는 경우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법원이 계약 해지를 불허할 경우 뉴진스는 계약상 하이브인 채로 있게 되면서 활동은 멈추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선 하이브. 하이브는 동시에 30일 어도어의 이사회를 열 것을 민 대표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와 측근들로 꾸려진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하이브에 전달했습니다.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정관상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며 민 대표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둔 상황.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결국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빨라도 5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이브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조만간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획사와 소속사 사이 분쟁이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뉴진스가 컴백을 예고하며 공개한 버블검의 뮤직비디오는 벌써 조회수 1,000만 회를 훌쩍 넘기며 되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유일무이한 서사를 이제 획득하게 된 거죠. 마케팅 기법 없이도 다시 한번 이슈의 중심에 섰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차트라든지 모든 트래픽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그 상승률을 이끌어냈다. 뉴진스는 다음 달 24일 컴백 뒤 6월에는 일본 정식 데뷔, 도쿄돔에서의 대규모 팬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측근인 부대표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 이는 하이브에서 공개한 것으로 대화는 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기 18일 전인 지난 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풋옵션.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화방에선 내년 1월 초 민 대표가 풋옵션을 일정 비율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가치로 추론하면 어도어 지분 18%를 소유한 민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해 최소 1,000억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가만히 있어도 1,000억 원은 번다고 말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도어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이른바 빈 껍데기로 만들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해 하이브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이브가 주장한 경영권 찬탈 시도 정황의 큰 줄기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런 의혹 자체를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농담이고 사담이었다는 게 민 대표의 주장입니다.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민 대표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는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이 되며 대화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 회계사로 하이브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인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 기록까지 있다고 짚었습니다. 하이브는 이외에 민 대표 측이 영업 비밀을 외부로 빼돌리고 컨설팅 업체에 자문한 증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담과 진담 사이에서 양측은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하이브 측이 제시한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사법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대신증권이 그룹 뉴진스의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하이브 주가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가도 3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공방전으로 이미지 훼손이 지속되며 19일 대비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다며 임시주총 개최까지 최소 8에서 9주가 소요될 예정으로 주가 변동성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주가 수준은 뉴진스의 활동 중단 등 보수적인 가정을 반영한 수준이라며 향후 양측의 공방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뉴진스 활동의 가시성이 확보될 경우 하이브의 주가 회복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뉴진스의 팬덤은 결속력이 강해졌으며 팬심을 앨범 구매로 보여주자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대중의 관심도까지 크게 확대된 만큼 금번 음반 판매량은 기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뉴진스의 신규 앨범 사전 예약과 뮤직비디오가 일정대로 발표됐기 때문에 6월까지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어 음반 발매가 필수 선행 조건인 만큼 최소 내년까지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누님들 따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뗄 게 아니라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평했습니다. 김 씨는 29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 사안을 짚어보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 중 13%에 대해 하이브의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매점은 환가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계약 내용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평론가는 그런데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3,000억에서 4,000억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배수를 곱하는 것은 어도어의 미래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받은 가치입니다. 민 대표는 이 같은 권리를 내년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 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000억이야.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라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박 평론가는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된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면서 자본시장의 룰과 관점에서 이번 갈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